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 선생님이 유형별 문제풀이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얘도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요. 얘는 그냥 완전히 기본 개념 문제죠. 자, 얘를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가 5C3은 5 곱하기, 왜 빨강색이지? 죄송해요, 여러분. 빨간색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나눠야만 했죠. 자, 그 다음에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렇게 들어와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 3 그대로 약분이 되고요. 얘는 2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 얘가 지금 몇이에요, 여러분? 10이죠. 10 곱하기 6 해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얘는 그냥 단순히 이 조합이나 팩토리얼을 계산을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못한다. 그럼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들을 때가 아니고 개념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5C3이랑 5C2가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요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앞에 되는 거 요게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R제곱이랑 요 R 플러스 2를 더했을 때 몇이 된다라고 해서 22가 된다라고 해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R제곱이랑 R 플러스 2를 더해서 몇이 되더라? 22가 되더라.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R 플러스 5, R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서 R이 마이너스 5 또는 4인데 R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4 요렇게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끝내고 하고 딱 답을 찾았을 때 없어. 이건 그나마 다행인 건 게 만약에 여기 이제 뭐 4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딱 체크해버리면 틀려요, 여러분.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놓쳤어요. 이거 은근히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물론 얘도 있지만 지금 결국 그냥 얘랑 뭐 하면 같으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C3이랑 5C3이 같다라고 요렇게도 놔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여기에 딱 함몰돼서 그거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뭐 해도 같아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넘어가서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R 마이너스 2, R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R은 여기서 뭐만 가능하더라? 2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4랑 2를 더해서 6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블랭크 문제예요, 여러분. 증명하는 문제인데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조합 개념 강의 때 뭐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NCR이 우리가 N-1CR 플러스 N-1CR-1로 요렇게 고쳐서 쓸 수 있다라고 이거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요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성립을 하는지 증명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블랭크를 채우면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볼 건데 일단 보세요. 여러분 얘를 채우기보다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서 여기를 이제 나머지를 채워가는 과정을 만들게요. 일단 자 보세요, 여러분. 얘를 우리가 이제 쓸 거거든요. 얘부터 쓰면 우리는 얘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번에 뭐 배웠었지? 우리 NCR이요, 여러분. NP 뭐에서 R에서 몇 팩으로 우리가 R팩으로 나누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 NPR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또 배웠었냐면 N팩에서 N-R팩으로 나누는 거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N-1 팩토리얼에서 그쵸? 요거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n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지만 요거부터 쓸게요. 요렇게 해주는 거에다가 뭐 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r 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요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럼 얘를 쓰면 얘는 몇 마이너스? n-1 팩에서 자, 얘가요. 또 여기서 여길 빼야 되겠죠? 그러면 n-r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와요? r-1 팩토리얼 이렇게 왔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쳐 나가는 과정인데요. 얘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r팩, n-r팩으로 분모를 통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면 우리가 5팩은요. 5, 4, 3, 2, 1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4팩은요. 4, 3, 2, 1이죠. 그럼 내가 5팩은 4팩 곱하기 5다라고 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분모를 r팩이랑 그 다음에 n-r팩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를 곱해주면 얘가 하나 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r을 곱해주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해주면 지금 r팩은 그대로 오고 요 자체가 이 원리처럼 이렇게 n-r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4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거의 하나를 위로 올려서 곱해주면 5팩이 된다라는 그 원리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만들어서 n-1팩 곱하기 n-r 요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러분 요 옆에 거 있죠? 얘는 n-r 팩은 맞춰졌어요. 근데 r-1 팩이잖아요. 근데 나는 몇 팩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r 팩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곱해줘서 똑같은 원리예요. r을 곱해주면 얘는 r 팩, n-r 팩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곱하기 r 요런 식으로 얘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모가 통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r팩, n-r팩 이렇게 통분을 시켜줘서 한 번에 써주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분자끼리 더해야 되는데 공통인수가 있어요.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n-1 팩토리얼을 공통 이제 인수분해하듯이 뺀다 치면 여기는 n-r 플러스 r 요렇게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니까 그대로 뭐만 남겠어요? n만 남겠죠.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결국에는 또 요거 있죠, 요거가 또 이 원리랑 똑같이 몇 팩으로 우리가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n팩으로 바꿨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자면 r팩, n-r팩 분의 n팩. 그럼 우리가 얘는 뭐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nc r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블랭크를 채워보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초록색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n-1팩 r팩이고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들어와야 되니까 n-r -1 팩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n-1 팩 들어왔고 r-1 팩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준 걸 들어와야 되니까 n-r 팩토리얼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중간 과정이 생략됐는데 중간 과정이 요 과정인 거죠. 요렇게 곱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럼 정리해주면 얘는 몇 팩? n팩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cr이다 라고 해서 답은 뭐가 되냐? 답은 어디 갔냐? 답 찾는 게 더 어려워. 나 이거 헷갈려. 둥둥 이거 다 찾아놓고 여러분 잘못 체크한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이해는 돼. 이거 헷갈려. 그죠? 잘 봐야 돼. 여기서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셔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잠시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분? 이제 조금 쉬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서로 다른 6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진짜 그냥 기본 문제죠. 이거 뭐예요? 6C3이죠? 왜냐면 단순히 선택만 하는 거, 뽑기만 하고 우리가 배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조합을 써줘야 돼요. 그럼 6, 5, 4 해서 뭐수로 나눠야 돼? 3, 2, 1로 나누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20가지 해서 이렇게 5번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명의 학생 중에 4명의 위원을 뽑을 때 특정한 세 학생 A, B, C 중 자, 조건이 또 나오죠. A는 뽑히지 않아야 되고 B, C는 무조건 함께 뽑혀야 된대요. 자, 얘는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A, B, C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닌가 봐요. 나머지 5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총 8명이 있는 거래요. 근데 이 8명 중에 어떻게 뽑히든 상관은 없는데 A는 뽑히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A는 이미 후보에서 제외인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제외인 거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A가 뽑히지 않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얘는 애초에 후보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 몇 명 중에 7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4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B, C는 함께 뽑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총 이렇게 4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B, C는 뽑혀야 되니까 이것도 확정인 거죠. B, C 무조건 뽑혀야 되는 확정. 그러면 두 자리는 무조건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그럼 나머지 빈자리 누구 있어요? 2자리. 그거를 몇 명이서 5명이서 이제 2명을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 C, 뭐 2 해가지고 얘는 10이다 라고 요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정된 사실은 정해진 사실은 그거를 가능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이게 바로 포인트인 겁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중학교 출신인 현우와 지석이를 포함한 또 8명의 선수를 4명씩 2조로 나눌 때 현우와 지석이가 다른 조에 편성이 돼야 된대요. 자, 조건이 있어요. 4명씩 2조로 나누는 건데 조건이 현우와 지석이가 다른 조에 편성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넷 그리고 이렇게 넷 해서 나눠줄 거예요. 근데 현우와 지석이는 이미 다른 조로 분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현우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지석이가 와야 되겠죠.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만약에 여기가 A반이고 여기가 B반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현우가 A반에 들어가 있는 거랑 현우가 B반에 들어가 있는 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2덩어리로 이렇게 나눈다며요.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같은 거로 봐야 되겠죠. 굳이 이게 바뀐다고 해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우와 지석이는 이미 확정을 시켜놓고 그럼 8명 중에 2명이 빠졌으니 나머지 몇 명이 6명이 남죠. 그 6명을 내가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 6명 중에 여기는 몇 명을 뽑아주면 끝나요? 그쵸, 3명을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5, 4, 3, 2, 1로 나눠서 몇 가지더라? 20가지더라 라고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마다 포인트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4명을 뽑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적어도 1명씩.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말을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다라는 건 이거의 반대말은 모두 모이거나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모이거나 여자이거나 이렇게가 반대말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전체는 일단 몇 가지가 되는지 봤을 때 총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12C 4가 되겠죠? 자, 얘는 그럼 12, 11, 19에서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4, 3, 12 한 번에 지워지고 얘 이렇게 지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5. 그러면은 55 곱하기 9네요. 그러면 얼마씩이냐 이거 5, 9, 45. 갑자기 계산이 또 안 돼. 495다. 그죠? 자, 요렇게 495가지가 전체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일단 첫 번째 모두 남자인 경우는 여러분 그냥 모두 남자야 되니까 이거 이미 가능성에서 제외시켜버려야 되겠죠? 6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요? 4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이 6C2로 계산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65, 30에 얘가 15개가 되겠다. 그럼 모두 여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로 6C4 같이 6C2로 들어가줘서 15개. 자, 그러면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30까지죠? 자, 그럼 495에서 30까지를 빼주니까 몇 가지? 465가지다 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465가지. 뭔가 조금 모가지 막 요런 느낌이다.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요렇게 적어도라는 문제 조합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잘 그냥 봐주시고 반대 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볼게요, 여러분.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대요. 서로 다른 홀수 2개, 서로 다른 짝수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홀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5개 중에 일단 몇 개를 뽑아요, 여러분? 2개를 뽑는 거니까 OCE. 자, 그 다음에 짝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택한대요? 3개를 택한대요. 그럼 4C3. 요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홀수 2개, 짝수 3개를 그냥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이제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뽑힌 애들을 가지고 줄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몇 팩, 총 5팩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냥 5P2, 4P3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왜냐면 이거는 홀수만 뽑아서 홀수끼리 줄 세우는 거고 얘는 짝수끼리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뽑아서 홀수 짝수 상관없이 이 5개들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줘야 맞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아, 지워졌어. 이거 뭐야? 아, OCE.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자, 이거 10, 그 다음에 이거 4, 그 다음에 이건 뭐식이야? 12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480에 0 하나 더 붙이니까 4800이다 라고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함수 문제거든요. 함수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조합에서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굉장히 단골 문제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정의역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공역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지금 나를 보면 여러분 임의의 두수,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요 이렇게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곧 1대1을 의미한다.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다를 때 Y값도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 각각 하나씩 짝 맞춰진다라는 1대1 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인데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B는 무조건 뭐래요? 3이래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기정사실인 거, 확정된 사실, 가능성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는 이미 고정. B하고 3은 이미 매치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얘는 마치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의 짝을 찾아줘야 돼요? A와 C.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3은 이미 만났잖아요. B랑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럼 누구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4, 5. 후보가 4개가 남았죠? 그럼 이 4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주면 돼요? 이 A하고 C의 짝을 만나야 되니까 2개를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4P2가 되겠죠. 그래서 4, 3 해가지고 몇 개? 12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조화 파트에 이제 유형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실 순열이네요, 여러분. 근데 좀 섞였다. 근데 순열 문제 파트만 볼 거 아니잖아요. 순열도 보고 뭐 조합도 보고 같이 볼 거니까 조금 섞여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럼 왜 섞였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도 함수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한 함수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1보다 f2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일단 함수 자체도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짜증나 죽겠는데 그죠? 막 조건이 막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고 막 스트레스 이빨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이 원리만 알아두면 이거 되게 쉽습니다. 볼게요. x에 1,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 y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가져갈 건데 자, 지금 얘는 그래도 더 쉬운 게 정의역이 1, 2밖에 없기 때문에 쉽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1하고 2가 이렇게 짝을 맞출 거잖아요. 근데 F1이 무조건 크대요. 그럼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1하고 2의 값을 뭐 구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하고 3으로 이렇게 뽑혔어. 그러면 자, 내가 치역이 2하고 3으로 뽑혔으면 F1이 무조건 커야 하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이렇게 그냥 사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알아서 짝을 찾아간다고요. 왜? F1이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뽑아놓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자기의 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3, 4를 뽑았어요. 그러면 F1은 뭐로 가야 되고 4로 가야 되고 F2는 3으로 가야 되는 게 무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2개를 뽑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큰 거 작은 거로 찾아서 집을 들어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건 내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얘가 크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니 더 이상 내가 뽑아놓으면 알아서 지들이 집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Y 공역 중에 얘네의 치역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뽑아주면 되겠더라? 2가지 뽑아주면 아이고 P가 아니죠? 2가지 뽑아주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줘서 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건 헷갈릴 필요도 없죠?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게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같이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일단 x가 1, 2, 3, 4인데 x에서 x로기 때문에 얘는 그림으로 간다면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 공역도 이렇게 1, 2, 3, 4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짝을 맞출 건데 조건이 붙습니다. x 플러스 fx가 4 이상이어야 된다.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는 물론 식 그대로 이렇게 이용해도 되지만 fx가 4-x로 우리가 이렇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 상태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x가 뭐일 때를 따로 봐줘야 돼요? 1일 때를 따로 봐줘야 되죠? 자, 그러면 F1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여러분?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3보다 큰 거는 뭐하고 뭐 있어요? 3하고 4 있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상이니까 3, 4 있잖아요. 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 거죠? 그쵸? 2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요. 얘 가거나 아니면 얘 가거나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뭐일 때를 봐야 돼요? 2일 때를 봐야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f2는 뭐 이상입니까? 2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애들은 2, 3, 4 이렇게 몇 가지? 그쵸? 3가지의 가능성으로 좁혀지죠. 됐어요? 자, 이거 화살표예요, 여러분. 그냥 별 의미 없어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이거 선생님 뭐죠? 막 이렇게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화살표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자, 글씨가 참 별로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x가 3일 때요. 그럼 f3은 뭐 이상이어야 돼요?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다 되니까 얘는 몇 가지? 그렇죠. 총 4가지의 가능성을 또 지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4일 때는요. 몇 이상? 0 이상이어야 되니 얘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다 구했으니 얘네들을 각각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6이니까 96까지다 라고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는요. 얘도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도형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둘레에 같은 간격으로 총 9개의 점이 놓여있대요.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 중에서 정삼각형을 몇 부분으로 나눠야 된대요?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대요. 이게 바로 여기서의 또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2개의 점을 뽑아서 연결을 하면 여러분 2개로 나뉘어지죠. 그쵸? 뭐 요렇게 내가 2개를 뽑아서 이렇게 연결해도 2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얘는 일단 총 몇 개의 점 중에 9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으면 2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해서 얘가 9, 8, 2, 1 해서 총 36가지로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2개를 뽑았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이 2개로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나눠지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요 선에서 뽑아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뽑아도 안 되고 여기서 2개를 뽑아도 안 되고 여기서 2개를 뽑아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한쪽 변만 보면 총 한쪽 변에 몇 개의 점이 있어요? 4개의 점이 있어요. 그럼 4C2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하나, 둘, 총 몇 개의 변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변이 있기 때문에 3 해서 얘는 이제 6 곱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돼요? 18이 되죠. 그래서 36에서 안 되는 경우 18을 빼가지고 총 18개다라고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엄청 18 거리네?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를 읽은 겁니다. 자, 됐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도형 문제예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을 연결한대요.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3개의 점을 우리가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점을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총 12개 중에 3개를 뽑는다라고 일단 식을 써주겠죠. 그럼 얘가 12, 11, 10 해서 3, 2, 1로 나누니까 얘가 몇 개예요? 그쵸? 220이다. 그죠? 그래서 총 이렇게 220까지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예를 들면 점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 얘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안 되는 걸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웬만하면 다 되는데 이렇게 뽑는 거 있죠. 이렇게 3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얘가 삼각형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내가 세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세냐? 그럼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고 놓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얘도 어느 정도의 규칙은 좀 가져주는 게 좋은데 일단 세로.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로에서 이제 세주는 거죠. 그럼 내가 세로에서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이 4개는 안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세로가 있었으면 가로가 있겠죠. 자, 근데 가로는요, 여러분, 점이 3개가 아니고 4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4개 중에 내가 이렇게 3개를 뽑아서 연결을 해도 삼각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4개 점 중에 3개를 뽑는 거. 근데 가로가 하나, 둘, 3개 있죠? 곱하기 3. 해서 얘는 4, 3, 1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해주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뭐가 빠지냐면 여러분 가로, 세로 있지만 뭐 있냐면 헤헤 대각선 있잖아요. 여러분 대각선, 그죠?
대각선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보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도 삼각형이 안 된 말이죠. 그럼 말이 거꾸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에헤이 대각선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대각선은 어차피 이렇게 세 점이니까 그냥 얘도 셀게요. 하나 둘 또 여기도 있어. 아하 이 반대도 있어.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 4개. 그럼 얘네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총 220개에서 얘네들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얘가 20개니까 빼줘서 몇 개다? 200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 안 되는 걸 잘 세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소형으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조금만 힘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리의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대요. 자, 이 중에서 요번에는 4개의 점을 이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각형을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 얘는 그럼 너무 쉽다. 8C4죠. 그리고 맞아. 선생님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딱 봤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원이에요. 직선상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뽑아도 얘는 사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뽑아도 얘가 사각형이 된단 말이죠. 이 곡선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선에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도 가구로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8C4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8, 7, 6, 5, 와 이제 마지막이라 힘들다. 4, 3, 2, 1 해가지고 띵띵띵 지워지고 요거 띵띵 지워져서 총 몇 개? 그쵸. 70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합의 유형별 문제풀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특히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감을 익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의 유형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집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의를 너무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바빴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복습해주세요.